여기까지요?
30초만 더 쓸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일단 이거 풀면서 얘들아, 독서에는 푸는 방식이나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쌤이 독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를 문제부터 보냐? 글부터 가냐라고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 방법 없어. 그냥 본인이 그러고 싶은 거대로 가세요. 근데 쌤은 약간 나는 그 문제부터 보는 편은 아니고 끊어 읽게 하는 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단 읽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고 아 이쯤 되면 문제 나오기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는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쌤이 인간 강사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어떤 인간 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해를 하고 내려와서 문제를 바로바로 그냥 빠르게 푸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아마 그 선생님이 그러지 않나? 김동욱 선생님 이해력 되게 강조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젬마 씨 그 저쪽에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분은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너네들한테 맞는 걸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푼 거 일단 답부터 불러줄 텐데 체크하고 얘들아 중간중간에 쌤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인강도 안 찍어도 되니까 좀 불편함 없이 너네들이 모르겠는 거 번호 좀 같이 얘기하면 좀 깊게 한번 볼게. 그치? 자, 1번은 5번이고 2번은 5번, 3번도 5번 맞지? 그리고 4번에 1번, 5번에 5번, 6번에 2번. 자, 내용이 돌아보면은 조금 중하 수준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 글에서 일단 강조해야 되는 거는 구조화가 매우 뚜렷한 글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의 방식이 세모랑 거꾸로 세모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 그러면은 이 얘기와 이 얘기에 반대되는 혹은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뚜렷한 글이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꼭 가야 되는 것만 몇 가지 보고 조금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서 너네들이 봐야 됐던 게 드라마란 해가지고 소재를 먼저 던져줬어. 근데 사실 쌤은 모든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거든. 근데 사실 드라마라는 거는 내가 개념을 안 읽어도 알기는 알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읽어주면 돼. 드라마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문학 갈래이다. 그리고 드라마 연극은 이라고 해서 굳이 연극을 붙임말을 해줬어. 그리고 얘는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한 것을 얘기한대. 그리고 무대라는 것은 이런 걸 재현하고 배우는 이런 걸 재현한대. 아는 얘기니까 좀 빠르게 읽었어요. 자, 그리고 드라마 연극이라는 말에는 이 중에 재현 과정이 함축되어 있대. 그래서 뭔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중요한 키워드 같아서 일단 밑줄은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연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와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왔네 해서 세모 거꾸로 세모 구조라는 걸 여기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드라마 연극은 재현을 중시하네. 밑줄 그었던 거랑 같이 좀 이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벌써 너네들 머릿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럼 얘는 재현을 거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자, 그러면서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이런 화법에 의거하여 서사 구조를 띠는 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 벗어나려고 한대요. 위에 거를. 자, 그리고 재현을 위한 목적을 지향한대. 그럼 재현이 아니라는 거 이거의 반대라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재현을 위한 목적 연출 지향한다. 여기까지 일단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까지 읽고 어떤 거 해야 돼? 세모 거꾸로 구조구나. 여기까지만 좀 봐줬으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 보면 바로 계속 가볼게요.
자, 드라마 연극은 재현을 위한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들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위계적 구조를 따른대.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읽냐면 재현은 무조건 다 세모 취급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 세모에서는 뭘 중시해? 텍스트를 중시하니까 요거는 세모 표시.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을 뒤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거꾸로 세모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위계적인 거 알고 있겠고, 그 다음 여기서는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된대. 그럼 경계가 있다는 것도 세모일 거고,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를 세모, 거꾸로 세모로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어. 하지만 우리 포스트에서는 그 중심이 작품에서 사건으로 간대. 그러면 작품이란 거는 세모였는데 더 이상 세모가 아닌 거꾸로 세모, 이쪽으로 변해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드라마가 아니라 공연 그 자체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서 경계가 희석된다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 돼요. 됐나요? 얘들아, 내용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지? 경계가 있냐 없냐가 글이 끝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면 가령 이 부분에서 이제 세모, 거꾸로 세모가 폭발을 합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가령 이 세모에서는 관객은 수동적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세모 쳐주시면 될 거고. 그치? 그리고 나서 또 배우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니까 의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배역에다가 몰입하는 게 중요하고, 그치? 그리고 경계선이 선명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니까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고, 그치만 우리 거꾸로 세모에서는 경계선 아까 없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사라진다, 거꾸로 세모. 그리고 또 사전 예고도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발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대요. 됐죠? 이거 너무 똑같은 거를 반복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글을 쌤이 정리를 해보니까 얘들아, 이게 다가 아니야. 더 많은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세모와 거꾸로 세모만 잘 칠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까지 봐주시면 되는 거. 되겠죠? 그럼 아마 쌤이 뒤에 정리한 게 없을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내용 혹시 이해 못한 거 없지? 이렇게 세모, 거꾸로 세모의 구조였던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으로 가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요거 답 만약에 틀린 친구들이 있잖아? 5번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했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각각의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중심 내용은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앞부분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드라마의 개념과 포스트 드라마의 개념, 내가 인출을 하거나 내 스스로 인출도 어렵잖아? 그럼 답지를 보고 한 번 더 옆에다가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문단별로 그 중심 내용을 찾게 되면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니까 눈에 그 구조가 보이게 될 거야.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 구조화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하나하나 연습하세요. 다 인출하려고.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번 다른 거 했다면 아마 오답은 1번밖에는 안 해야 돼. 만약에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 1번도 보면은 앞에는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토대로 이건 앞에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뒷부분에서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특정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풀이는 제낄게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면, 2번은 쌤 문제 푼 거 보여? 이게 보면은 세모랑 거꾸로 세모로 푸는 문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4번만 한번 볼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 거꾸로 세모 맞지? 아까 우리 키워드 여기서는 연극에 비해서 무대 미술, 음향, 조명 이거 거꾸로 세모 맞지? 아까 쌤 여기 띄워놓은 거 그치? 그러면은 거꾸로 세모는 거꾸로 세모이다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5번도 한 개만. 자, 답 5번을 보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 거꾸로 세모 맞지? 이때까지 본 거. 연극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어적 의미 전달. 우리 아까 언어 텍스트는 세모라고 했잖아. 그럼 거꾸로 세모는 세모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겠지.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간단했던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3번도 얘들아 쌤 거 볼래? 이거 뭐에 대한 거? 거꾸로 세모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다 구조화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것도 마지막 5번만 보자. 춤, 동작들, 짤막한 이야기 이거 전부 다 거꾸로 세모를 얘기하는 건데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 이거 재현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우리 재현은 뭐였어? 세모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의미에서 서로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빠르게 간 다음에 나중에 좀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4번. 얘들아, 이것도 쌤 거 안 보일지? 거꾸로 세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전부 다 세모, 거꾸로 세모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럼 나머지 2번 서사구조. 아까 이야기구조라고 했으니까 텍스트 이거 세모고요. 그 다음에 3번 재현 세모고요. 그리고 4번 배역의 수행 세모고요. 그 다음에 체험보다 감상 세모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번 이것만이 거꾸로 세모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3개가 연달아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으로 가면 이것도 쉬웠을걸. 자, 일단 답부터 보면은 위에 서사극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보면요. 이것도 역시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맞지? 그치? 몰입을 방해해서 뭔가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유하게 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답으로 가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은 모두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준대. 왜 몰입을 방해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빠르게 1, 2, 3, 4 뭐가 아닌지 한번 볼게. 일단 관객이 드라마 연극을 관람할 때와 같이 감정이입하기 어려운 건 둘 답니다. 달리가 잘못된 거야. 그쵸? 그리고 2번으로 가면 재현하는 것이 임무라는 걸 부정하는 건 둘 답니다. 그쵸? 몰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객관적 거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무너뜨린다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둘 다 틀린 거고요. 그리고 위계 구조를 강조하는 거는 세모였잖아. 근데 지금은 거꾸로 세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도 둘 다 땡이고요. 됐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모 거꾸로 세모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6번인데 얘들아 이거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방법 없어. 계속 바꿔 읽으면서 외우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지문은 조금 간단한 중하 난이도였고 여기서 너네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건 구조화 연습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뚜렷한 것들은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혹시나 1번에서 6번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되니? 넘어갈게. 혹시 있으면 얘들아 아니면 쉬는 시간에 쌤한테 질문해줘.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인문예술 2로 넘어가서 우리 롤스의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 근데 아까 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글로 인해서 파생되는 지문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인문 지문의 기초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배경 지식 쌓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아까보다는 조금 짧아야 돼. 7분에서 8분 정도, 1분 정도 줄여서 단축해서 보도록 할게요. 만약 글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지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시간을 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수 있을 거고, 맥인타이어는 여기 나와 이 부분을 읽고 이거를 판단하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천천히 요거 읽고 이거 읽고 뒤에 거 이거 읽고 뒤에 거 이렇게 천천히. 한 20초만 더 쓸게요. 자, 정리해보고, 이 지문은 확실히 아까 거보다는 너네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왜냐면 7분쯤 지났을 때 이미 다 푼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같이 경쟁하는 그 총 집단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시간들이 그래서 좀 나와. 그러니까 아까 지문은 한 8분 30초쯤 넘어갈 때에도 푸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7분쯤 되니까 손 놓는 친구들이 많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푸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좀 쫄려야 돼. 너네들한테 숙제 주면 이 지문 막 한 18분 걸려서 막 풀거든? 막 하다가 TV 보다가 막 푸니까. 그러니까 약간 실전처럼 푸는 것도 필요하긴 해.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경 지식용으로 가지고 있기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꼼꼼하게 갈게요. 그리고 답부터 한번 읽어주면 1번에는 3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이렇게 봐주시고. 다시. 4번에 안 불렀니? 3번. 아니니? 5번에 1번. 아, 못 들은 거지? 야, 너 무섭다고. 나도 이거, 근데 나 되게 여러 번 풀거든? 그래서 막 여기도 푼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귀찮은 문제는 그냥 체크하다가 넘어가서 이상한 답 할 때 있어. 근데 너네들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답이 답이 되니까 정말 이상하다 싶으면 너네 답이 이상할 수 있지만, 얘기해줘. 다수가 그러면 내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앞부분부터 가면 이거 통해서 너네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끊어읽기에 너무 최적화된 글이야. 그러니까 인문지문이 깔끔하기는 해. 왜 끊어읽는지 한번 볼게. 일단 제일 처음에 현대 철학에서 자유지상자들은 지상주의자 요거 네모 하나 쳐줬었고,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했대. 자유면 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현대사회의 개인은 각자 신념 인정해. 그리고 남한테 강요하지 않아야 되고 개인한테 간섭도 하지 말아야 된대.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로 자유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강조한 거래. 그러니까 자유 이꼴 짱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얘들과 차별화되어 라고 했을 때, 아, 세모 거꾸로 세모의 관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왔어. 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롤스래.
자, 그리고 얘는 특히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서 정치 철학의 지형까지도 바꿔놨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롤스는 사상체계의 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1위는 정의다라고 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필요 없어. 그리고 특히나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부분은 묶어주면 좋겠지.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그치? 근데 추가된 게 뭐야? 평등한 존재다라고 말하니까 평등주의자라는 말을 썼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오면 좋아요. 머리를 좀 쓰세요. 자, 그리고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권력 때문에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했대요. 자, 그 다음 또한 얘들아 또한이란 거 되게 중요한 거 알지? 왜냐면 앞이 한 5 정도의 중요성이라면 또한이 나오면 뒤에도 역시나 5 정도의 중요성이니까 앞에서 표시를 하면 뒤에도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거라 하더라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폐기시켜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여기다가 1번 문제로 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뒤에 봐봐. 그리고 살짝 밑에를 읽었더니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앞에서 말했던 거에서 완전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왔어. 딴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위에 다시 돌아가면 기억과 니은 얘기는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되겠지? 화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끊어가지고 이걸로 풀 수 있는 기억, 니은 문제로 가볼까 해서 1번으로 갔더니 그냥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먼저 빠르게 보고 가면 둘 다 긍정할 수 있는 거 일단 자유는 짱이야. 자유는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3번 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얘들아 괜찮지? 괜찮죠? 이까지만 읽고 한 문단만 읽고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쭉 가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또 간단했던 게 A라고 묶어놨잖아. 그 의미는 선전포고 하는 거죠. 이거 읽고 나서 바로 문제 풀라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밑에 B가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른 문제를 냈다는 거니까 A 읽고 또 문제 풀러가면 됩니다. 자,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하고 새로운 화제니까 표시 좀 해주시고요.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이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있대. 그럼 정의의 기준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얘가 정의롭다는 건 절차가 공정하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원리를 합의하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어.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거를 가정한대. 그리고 여기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처한 지위나 나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초적 상황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 자신조차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줬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 내가 가장 하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계층적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정의의 원칙을 사람들이 고르게 될 거야. 내가 가장 안 좋을 때를 고려해서 어떤 좋은 합의안을 찾게 될 거랍니다.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될 거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누구나 다 안전해질 수 있대. 되겠죠? 그러면 이까지 읽고 아까 얘기한 거 근거가 뭐다? 또 다른 B라는 문제 내겠다는 선전포고가 있으니까 이까지 읽고 3번으로 가도 충분한 거지. 됐죠? 그리고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내용은 이해되지? 그리고 이거 아마 문과인 친구들은 너무 쉬웠을 거야. 롤스 할 때 다 배웠으니까. 그죠? 이과 친구들도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기는 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3번으로 갔더니 너무 쉽지 않았니? 어떤 자리는 안 좋고 어떤 자리는 좋대. 근데 얘 말대로라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모르니까 최악의 상황은 면해보자. 약간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로 가면 B까지가 쌤이랑 여기 분석하는 거 전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B로 가보면 롤스는 이런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래.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표시해줬어. 아, 개인이 합의하면 그것이 원칙이 되는구나. 자, 그리고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에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것은 차등의 원칙 표시해야 되지.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온 거니까. 자, 그리고요. 이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이거는 묶어줄게.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인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이게 개념이지 뭐. 자, 계속. 그리고 맥시민의 원리 요거는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맥시맥스의 원리 동그라미 쳐줬으면 될 거고, 각각의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왜냐면 맥시민의 원리는 뭐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자. 됐죠?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맥시맥스의 원리에서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자. 누구에게 줄지를 기준으로 나눈 개념이다. 이까지 생각하고 또 문제 풀러 갔으면 됐지. 됐죠? 그러면 우리 문제 풀러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적용형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미안. 되게 이 수업하면서 되게 눈치 많이 보게 돼가지고 바로 사과하는 이거 나온 거 봐. 자, 그러면 볼게. 나 어제 이 시간에 인강 안 찍었잖아. 그 다음 시간에 찍었거든. 그래서 애들한테 그 반이 듣고 있겠지만 되게 좀 인강 찍기 힘든 여건이야. 약간 뭐랄까 내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약간 꼬투리 좀 잡으면서 약간 개그 쳐도 일부러 안 웃거나 막 이상한 데서 웃거나 막 그래서 내가 되게 말리거든. 그런 수업인데 너무 힘들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쌤이 유튜브 올린 거 봤지? 제목 망했다 망했어로 올렸잖아. 진짜 망했다니까. 수업하다 욕했다고. 꺼져 이러면서 막 욕했다니까. 너무 짜증나. 막 시작하자마자 내 옷 입은 거 보고 선생님 이집트 옷이에요? 막 이러고 어제 나 입었던 옷 있잖아. 되게 만족하고 나름대로 어머 어느 패션 좀 마음에 드는데? 하고 갔는데 이집트 사람이에요? 막 이러고 되게 막 지난주에는 쌤 머리 빗자루예요? 그런데 사람 머리가 빗자루겠냐? 뭐라고 대답해? 응 이러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제 진짜 인강 찍기 너무 힘들었단다. 이 다음 시간에 안 찍어서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되게 행복해. 그래서 고맙다 얘들아. 그래서 아까 이거 쾅 떨어뜨렸을 때 속으로 만약에 이 뒷반이었으면은 막 진짜 인강 망했네요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 들었는지 아니? 자, 부터 계속 갈게. 자, 다시 보면은 우리 뭐 하다 왔지? 맥시맥스 그거 얘기하다가 왔지? 자, 보면 일단 계층 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분의 1이고 걔들 자원을 배분할 때 3, 8, 14로 이렇게 배분을 할 거래. 그럼 여기서 벌써 사실 끝나기는 했지. 했을 때 불평등 분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거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맥시민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이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거라며. 그러면 우리 최소 수혜자는 3개를 얻고 있는 계층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계층 1일 때 가장 좋은 얘들한테 많은 걸 주는 건 결정 3이겠네요. 이해됐죠? 요거 그냥 표 읽는 방법을 보는 거야.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맥시맥스의 원리를 적용하면 얘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거라며. 그럼 최대 수혜자가 계층 3이잖아. 그럼 얘네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는 건 결정 1이네. 근데 이렇게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겠지. 그러니 얘네들의 불평등의 격차는 커지게 된다까지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야. 그냥 글을 읽을 때 이 표를 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주어진 정보 그대로 3, 8, 14를 집어넣고 찾을 수 있느냐 요거 정도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본문으로 가면 그 밑부분에서는 이제 드워킨이라는 사람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의 입장이 나오지. 근데 찔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가볍게 그 사람들 이름 네모 쳐주고 어떤 입장인지만 보면 돼. 그래서 쌤도 정리해보면은 드워킨은 우리 롤스를 공감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는 비판했잖아. 왜냐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와서 1번 제낄 거고 그리고 2번 방금 읽은 걸로 좀 정리를 해보면 3번 얘들아 드워킨 얘 아까 롤스한테 공감한다고 했지. 근데 얘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되지. 됐죠? 그럼 3번 해주시고 맥킨타이어 보면 둘 다 비판의 입장인데 공동체 생각하는 거 맞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해결한 거 맞지? 그리고 우리 5번도 그냥 알아서 잘 틀린 친구들은 요거 계속 바꿔 읽으면서 사전 찾아보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쉬고 난 뒤에는 사회지문으로 갈게. 지금 거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럼 좀 쉴게요.
자, 정리 좀 해볼게. 아까 쌤이 얘기한 것보다 시간 많이 오바됐지. 10분 정도 잡았는데, 일단 너네들 푸는 거 보니까 9분대에 일단 펜 놓는 친구들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빨리 풀면은 10분 이내로 푸는 것 같고, 그리고 11분 조금 넘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풀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풀고 싶은 친구들은 한 1분 정도 더 줄여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쌤이 나도 한 9분 때 풀기는 했거든. 쌤도 조금 늦게 푸는 편이라서 시간까지 줬는데, 이게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량이 많아서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에 엄청 막 쫓겨가지고 할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글 자체를 질적으로 볼 때야. 양치기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뜯어보는 데 시간을 두고, 방금 한 것처럼 너네들 대부분이 좀 느리게 간다고 하면 시간을 더 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풀다가 포기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10분쯤 돼가니까 애들이 막 되게 막 급하게 풀던데, 그냥 원래대로 한 번 더 풀어보는 연습.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해야 됐던 게, 수능 특강 혼자서 쭉 풀어볼 거면 이것처럼 시간 재면서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문으로 가볼 건데,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구조화, 사회문화 지문까지는 구조화가 잘 되는 글들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세모, 거꾸로 세모, 네모, 네모, 네모 글이야. 이거 읽었으면 이거 공감이 돼야 돼, 얘들아.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보자. 답부터 한번 불러줄까? 답 불러주고 이 구조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에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5번이지? 그 다음에 5번에 5번, 6번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이것도 얘들아 사실 쌤이 정리를 엄청 다 꼼꼼하게 보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가볼게.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고 의사소통, 관리 결정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이런 것들의 총체를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대. 그래서 일단 개념이 나왔으니까 표시는 해둘게. 그리고 예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분석의 대부분은 사후의 정량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삼는데요. 그럼 이거를 일단 표시한 이유는 얘가 이걸 기반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하겠지. 그치? 그리고 사후 평가에만 의존하면 이러이러한 기술에 의한 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사전주의 원칙입니다. 그럼 벌써 이 표시에서 사후와 사전이 나오잖아. 그럼 세모 거꾸로 세모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쌤은 이 사후를 세모, 사전주의를 거꾸로 세모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전주의 원칙은 얘네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얘기해 주니까 묶어둘게요.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리. 불확실하니까 예방하자라는 의미래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은 정량적인 위험 분석 방법론의 지지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됐대. 그럼 이 사람들이 얘네들의 반대가 되는 사후 정량적 평가, 이 사람들이라는 수 있겠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세모를 쳐줄게요. 자, 그리고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럼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욕하니까 이건 세모의 입장이란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럼 이거 묶어서 한번 가볼게. 니네가 말하는 이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문제가 있어 라고 비판을 한대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거꾸로 세모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야, 니네가 말하는 다양한 해석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해석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과학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부분까지 와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들아, 이 부분에 쌤이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너네들이 읽으면서 그거는 했어야 돼. 봐봐, 얘네 둘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말은 다양한 해석은 있어. 그치? 둘 다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원인에서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왔어야 됐어. 다시 말해, 우리 세모에서는 야,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해석이 다양해. 근데 밑에서는 야, 과학적인 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동의하는 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머릿속으로 정리는 하고 왔어야 됐다고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뒤에 있는 우리 3번 문제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쵸? 그래서 3번 문제 좀 까탈스럽지 않았니? 이거 아무 생각 안 하고 풀었다면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이런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이런 관리에 함께 고려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으로 간 게 아니라 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뒤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1983년 과학 아카데미는 레드북이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화제로 넘어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까지 읽고 가와 나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 풀러 간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아까 얘기했던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이거 보고 갈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기억이 사후에 대한 거고 니은이 사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답 5번 먼저 가보면 니은은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함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에 반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한 게 뭐였냐면은 야,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 왜?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뭐만 하면 돼? 과학적으로 해주면 되잖아. 됐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인 거야. 자, 근데 아닌 것들 1번, 2번, 3번, 4번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1번. 기억, 우리 사후에 있던 이 사람들이 사전에 대해 품고 있던 문제의식은 또 나오지 과학적이지 않다 였던 거잖아. 이것은 정량적 위험 분석에 반영되는 가치 판단. 얘들아, 가치 판단은 니은의 의견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제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면 얘들아, 어디가 어디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번. 얘들아, 기억의 한계 나온 적 없어. 기억이 오히려 니은의 한계는 이거다라고 비판을 한 거지. 됐지? 그리고 4번으로 가면 니은은 기억의 입장을 따르면 얘들아, 과장, 그 결과 과장이랑 상관 있는 거 아니지? 그치? 과장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제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고 난 뒤에 그 다음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쌤이 아까 정리를 해놨다고 했었는데 다 읽기 귀찮아가지고 너네들이 아마 밑줄을 그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쌤이랑 일치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좀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모와 거꾸로 세모 구조는 찾았지. 그리고 나서 네모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 레드북, 그리고 오렌지북, 그 다음에 통합 모델 해서 걔네들의 의견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얘를 아주 단순화한 구조를 보면 여기에 위험평가라는 개념하고 그래서 쌤은 이것도 위에 거랑 다른 의미의 세모를 치기는 했어. 그리고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리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론들이 달라져 간다는 걸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 이거 앞에 거 안 보고 설명하면 우리 레드북에서는 평가와 관리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다며. 근데 문제점 2개가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얘네들을 약간 상호작용하게 만든 게 오렌지북이라며. 그리고 이거에서 좀 더 피드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위험평가의 이름도 위험사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떠고 저쩌고 어떤 관리 측면을 좀 더 집어넣고 이렇게 개선된 게 마지막 통합 모델이라며. 그래서 결국 이 글의 구조는 요 앞에 사전 사후를 끝내놓고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방식이 얼마나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라는 게 다였어, 사실. 그래서 이거 알고 글 다시 읽잖아? 글이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글에 너무 정보가 많은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약간 글을 거시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구조화를 시키면서 결국 얘네들이 이런 흐름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눈치채면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거든. 알겠지? 그런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위해서 하나씩만 좀 짚어볼 건데 혹시나 이 밑줄 그으면서 오는 친구들이 쌤이 말하는 거 밑줄 그어져 있는지, 내가 중요하다 생각한 게 쌤도 중요하다 생각했는지 비교하면서 같이 오셔야 됩니다.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 얘들아. 어차피 글이야. 그냥 밑줄이 그어졌는지만 확인해줘. 일단 레드북에서는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란 걸 인정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내용 일치에 되게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잖아. 그래서 일단 밑줄을 그어놨어, 쌤은. 그리고 나서 위험평가, 위험관리라는 과정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게 얘들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위험평가랑 관리가 너무 분리되다 보니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줬었던 게 만약에 이 평가한 내용을 일부만 주면은 뭐 왜곡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주면은 얘네들이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무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2가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평가가 무조건
관리 측면이랑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니래.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의 마지막 결정 단계가 이거 분리해놨던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좀 섞어야 될 텐데 라는 문제점을 남겨놨대. 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보완했던 게 오렌지 북이야. 하지만 문제가 뭐야? 얘도 이원적 체계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를 정리해보면 분석과, 다시 말해 이때 분석이란 거는 우리 평가랑 똑같은 얘기겠지. 수급이라는 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 단계가 함께 진행된다. 그러니까 조금 경우가 모호해지는 모습을 보였대.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 모델로 가면은 이 틀은 뭔가 조금 유지되는데 더욱더 적이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평가라는 이름을 위험 사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세모와 거꾸로 세모 사이에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했는데 이 정성적이라는 게 사실 보면 수그와 같이 뭔가 결정하는 그런 관리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됐다 얘기하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되겠지 얘들아? 내용은 하나도 이해할 거 없어. 그냥 구조가 그랬다는 거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국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 이거. 평가와 관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구조가 가장 중요해. 자, 그랬을 때 쌤하고 이제 문제 한번 필요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 일단 1번. 얘들아 1번 틀린 애들 뭐 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지? 각각의 문단별로 중심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위험 거버넌스와 관련 있는 원칙, 아까 우리 사전주의, 사후주의 요거 얘기했던 거 맞죠? 그리고 위험을 분석 관리하는 이게 바로 위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고 이런 것을 통시적, 처음 보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자, 그럼 넘어가면 되겠지? 자, 뒤로 갈게. 자, 그리고 나서 2번은 얘들아 내용 일치잖아. 요게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어차피 내용 일치니까 왔다 갔다만 하면 되거든. 쌤처럼 네모 표시를 잘 해두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여기서 봐봐. 2번 문제 보면 레드북에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지가 너무 빠르게 보여. 혹시나 왔다 갔다 자주 하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표시 이제 왔다 갔다 할 부분을 지정해 놓으면 내가 가는 게 빨라서 시간 단축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표시를 많이 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한번 연습해봐. 자, 그랬을 때 2번은 풀이 그냥 너네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지만 답만 볼게요. 레드북에서는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모두 전달하는 것도 얘들아 문제라고 했지. 너무 적게 줘도 문제, 많이 줘도 문제라고 했으니까 모두 전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안 되지. 되겠죠? 글로 찾아가 너네들이 가야 돼 이거는. 자, 그리고 3번은 우리 아까 했으니까 제껴 주시고 그리고 나서 4번도 보기는 길지만 결국 여기서 주는 정보들을 좀 조합해 보면 돼. 봐봐. 울리백이라는 사람은 산업화 과정이 위험을 만들었대. 위험 얘기, 위험사회라고 한대. 그리고 여기서는 정책 노하우가 관리에 잘 작동하지 않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던져줬고요. 근데 얘들아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되는 이유 알지? 왜냐면 이 글의 키워드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였잖아. 근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키워드지. 그치? 자, 그리고 위험사회가 과거랑 다른 특징을 가졌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책임자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개개인이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위험이 비가시적이고 불확실하대. 그럼 이걸 읽었을 때 사실 사전주의 떠올렸으면 너무나도 잘한 거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또 다른 위험을 낳고 그러면 위험 분석하는 전문가와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 그럼 이거 아까 우리 소통 중시했던 거 기억나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 내용도 같이 보면은 신뢰 그 다음에 또 이거 신뢰만 밑줄 그으면 되겠다. 갈등을 키우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결국 예방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리자. 그럼 예방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전주의 다시 한번 떠올려줬으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참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소통 중시했던 거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됐겠네. 그랬을 때 나머지들은 그래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니까 답 5번만 같이 볼게요. 5번으로 가면 이 통합 모델에서 위험 평가와 관리 사이에 정성적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됐어. 맞지 얘들아? 그러면 그 부분으로 앞으로 살짝만 돌아가 볼래? 우리 지문으로 가셔서요.
냐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볼게. 네 번째 줄이네. 사전평가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를 포함시켰어. 그리고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뭐 프레이밍이라는 어쩌고저쩌고 결정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는 위험 판단과 함께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루어진대. 됐죠? 자, 그랬을 때 다시 글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유가 뭐라고? 그냥 위험을 판단하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판단한다며. 그러니까 책임자를 찾는다라고 말한 건 글에 없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지. 그래서 내용 일치예요. 내용 일치고요. 이거는 길게 줬지만 결국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걸 압축한 그런 보기였잖아. 됐죠? 이것도 사실 내용 일치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 5번도 아까 쌤 정리해둔 거 이거 그냥 비교하면 답 나온 거 맞지? 그치? 요거 여기서 비교하면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틀린 친구들은 글 다시 읽고 내용 일치 수준에서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뭐 또 넘어가고, 그러면 오늘 지문은 요까지 해야 되기는 하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근데 아직 독서가 나오지는 않았지, 책으로. 그럼 오늘 카톡에다가 쌤이 그 파일들을 올려주기는 할게. 근데 오늘 푼 거 보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푸는 것도 되게 가치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 그래서 고민이 좀 된다. 먼저 풀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억지로 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번 이렇게 풀어가면서 가도록 할게. 그리고 너무 느슨해진다 싶으면 과학 지문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너네 뇌 폭발시켜 줄 테니까 그럼 일단 이런 방향으로 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마도통 하는 좋지. 마도통 할까요? 두 개 다 해. 다른 거